안녕하세요. 저는 우나몰리의 꼬레아나입니다. 한국인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에서 이탈리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5월 22일에 아침 7시경 동네 근처에 있는 나빌리오 우나 근처를 촬영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밀라노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인데 한창 출근할 시간인데 텅 비었네요.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지나가는 버스들을 확인해 보니 안에 승객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타는데요. 아직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등교를 안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5월 14일 봉쇄령 완화 이후 자술서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저는 거의 매일 아침 7시경에 산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져서 시원할 때 다니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 사람이 없는 시간에 다니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계 소음이 뒤에 많이 들리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한 제초 작업을 요새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라 사방에 제초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운하를 따라 나 있는 이 산책길은 옆의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밀라노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고르곤졸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약간은 푸른 곰팡이로 인해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고르곤졸라를 치즈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치즈 이름이 바로 고르곤졸라라는 동네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매년 가을에 동네에서 고르곤졸라 치즈 축제도 열립니다.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한동의 인구도 안 되는 작은 인구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근처 동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꽤 큰 동네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제가 자주 장을 보러 다니는 에셀룽가라는 슈퍼마켓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점유율 1위인 마트입니다. 이 슈퍼마켓이 워낙 마케팅을 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령 중에도 사람들이 이 슈퍼마켓만 가려고 해서 마트 앞이 한때 엄청난 대기줄이 있었고 이 마트에서 배달을 시키려면 워낙 인기가 많아 배달 접수 자체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에셀룽가 마트에서 배달 주문을 성공하면 로또 당첨된 것 마냥 좋아했었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케팅을 잘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고객인 제가 좋아서 그 마케팅에 자발적으로 넘어갑니다. 슈퍼마켓 자체에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네 카탈로그에 있는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은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아니고 주로 브랜드 있는 고급 제품들입니다. 저는 이 슈퍼마켓에서 독일제 쌍둥이 칼부터 핀란드제 피스카스 웍까지 주방살림 많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태리제 예쁜 식탁보를 받으려고 포인트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에셀룽가 옆에 있는 저 건물은 진단만 하는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먼저 진단의학과에 가서 따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이상 한국처럼 한자리에서 검사와 결과 상담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 꽤나 번거롭습니다. 피검사야 가서 뽑고 며칠 뒤 결과지를 인터넷에서 뽑아서 전문의를 찾아가면 되지만 소변검사는 일단 약국에 가서 용기를 구매하고 집에서 소변을 받은 후 진단의학과에 들고 가 검사를 의뢰하고 며칠 뒤 기다려 결과지를 뽑아 전문의에게 가야 합니다. 이러니 돈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요. 사실 중병이면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거의 커버가 되지만 저잘한 병이 많은 경우에는 자부담입니다. 저는 밀라노 교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밀라노의 교외 지역은 한국의 교외 지역의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서울은 천만 도시 인구이고 교외 지역인 고양시가 100만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오랫동안 각 지방이 다른 나라로 살다가 최근에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대도시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수도인 로마가 300만, 경제 수도인 밀라노가 130만이고요. 그러니 그 교외 지역은 인구 몇천에서 몇만 단위의 작은 동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땅이 넓다 보니 한국처럼 그 동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 지나면 밭이 나오고 한참 또 가다 보면 동네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지하철이 다니고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교외 지역에 산다는 것은 거의 반은 농촌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동네가 밭과 소를 키우는 농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네에 트랙터가 자주 보이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트랙터의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작물이나 우유를 싣고 다니는 트럭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교외 지역에 살아서 좋은 점은 밀라노 시내와 달리 신선한 고기나 우유 혹은 계란을 집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나빌료 운하 덕분에 물을 구하기가 쉬워 근처에 맛있는 수제 맥주 공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와인을 떠올리시는데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맥주도 맛있습니다. 각자 개성을 뽐내는 수제 맥주는 상당히 맛있는데요. 저도 이전에 맥주 공장의 공장 투어와 시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으로는 맥주로 잼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치즈에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보통은 양파잼이나 발사믹 식초를 치즈와 곁들여 먹는데요. 맥주로도 잼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정말 농촌에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의 주민들 중에 농사를 짓는 이는 거의 소수이고 다수는 지하철을 타고 아침마다 밀라노로 출퇴근을 합니다. 주중에는 도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외 지역에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밀라노 시내에 사는 이탈리아인들도 주말에는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날이 좋으면 근교의 호수나 산으로 가서 자연을 즐기러 갑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주말이나 혹은 여름 휴가철에 밀라노에 오면 시내가 텅텅 비어 있고 관광지에 관광객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 8월 극성수기 많이 한 이탈리아에 오시는데 그때는 여기도 휴가철이라 시내에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오셔야 가게들을 둘러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주로 경작하는 옥수수 밭을 보여드리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